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메인 세미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실 준비 되셨나요? 열심히만 한다고 하면 될까요? 그래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좀 더 쉽고 빠르게 하려면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석세스 포뮬러, 성공 공식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만날 수 없는 이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직접 세신센터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이 달라지셔가지고 너무 예뻐지셔서 못 알아뵀어요. 스타일마저 정말 너무 사랑스럽게 변하신 우리 세진그룹 사장님들께 이 귀한 성공 공식을 오늘 공유해 주실 백만장자 프레지덴셜 앰버서더 최경희 사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킨 20주년이 되던 해에는 2천만 장자 스피치가 있었습니다. 컨벤션에서. 저희가 그 모든 2천만 장자들의 스피치를 듣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그날 해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제 기억에 남았던 분은, 그 수영장의 악어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뉴스킨 최초의 디스트리뷰터이자, 가장 먼저 2천만 장자를 달성하신 클라라 여사의 자제분이셨는데, 어머님과 함께 또 개인 코드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셔서 어머니께서도 2천만 장자를 달성하시고 또 본인도 2천만 장자에 오르셨습니다. 사실 이 비즈니스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 회사가 2천만 장자 이상 타이틀은 없거든요. 사실 너무 많은 괴리감을 줄 수도 있어서 베르타 안에서 그러신다고 하던데, 어쨌든 2천만 장자라고 한다면 아마 240억 정도를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벌어들이신 분들이시죠. 그분이 올라오셔서 하신 말씀은 큰 부자가 이제 파티를 열었는데 그 파티에 이제 초대를 받아 가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어느새 저녁이 됐어요. 다들 와인도 드시고 좋은 시간 보냈는데 다 이제 수영장 쪽으로 나오셔라 라고 해서 그 수영장을 중심으로 그 파티에 오신 손님들이 쭉 둘러섰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수영장에 악어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놀랐는데 그 파티를 연 주인공인 그 집의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의 게임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과. 이 수영장 굉장히 크고 넓죠. 자, 여기 이제 악어가 이 수영장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수영장의 이쪽 끝에서 뛰어들어서 헤엄치고 저쪽 끝까지 살아나오신다면 제가 1억을 바로 이 자리에서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뛰어들지 않겠죠, 결국. 저도 그렇지만. 근데 다시 그러면 5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5억을 뛰어들어서 헤엄쳐 나오면 5억을 주겠다. 아무도 뛰어들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10억을 그러면 10억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누군가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악어가 이미 수영장 안에 있었고 이 사람은 사실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 파티를 취재하러 온 기자도 그 사람을 쫓아서 계속 카메라 촬영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막 이거 어떻게 되지?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막 했는데 정말 그분이 살아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티를 취재하러 왔던 기자분이 이제 그분께 갑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거기에 뛰어들 용기를 가질 수 있었냐? 당신 죽을 수도 있었다. 10억보다 당신의 생명이 귀하지 않았던 거냐라고 어떻게 거기에 뛰어들 수 있었냐라고 이제 마이크를 드리니까 이분이 네, 뭐라고 하시냐면 어떤 놈이 나를 그 수영장에 밀었냐. 나는 지금 그게 너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주겠다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누군가 그 청년을 그 호숫가로, 그러니까 그 수영장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그렇죠. 이미 수영장에 빠졌을 때는 누구보다 빨리 헤엄을 쳤어야 하죠. 지금 이 수영장에는 악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악어보다 먼저 빨리 헤엄을 쳤어야 했기 때문에 이분은 앞도 뒤도 옆도 돌아볼 겨를이 없었고 오로지 앞을 향해서만 헤엄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클라라 여사죠.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저를 이 수영장에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만약에 당신이 무언가를 결정했다면 그때는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무언가 결정한 것은 마치 악어가 우글거린 수영장에 당신이 떨어진 것과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의심을 해서 뒤를 보고 옆을 보고 막 계속 누군가에게 막 뭔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다 보면 대부분은 이제 악어에게 잡혀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만약에 당신이 비즈니스는 그렇죠. 비즈니스는 어쩌면 악어가 우글거린 수영장에 뛰어든 것과 같은데 만약에 당신이 그 결정을 해서 뛰어든 거라면 의심보다는 앞을 향해 무조건 헤엄을 쳐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요. 결정을 좀 너무 쉽게 하고 결정하고 난 후에 너무 많은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한 게 맞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래서.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그 수영장의 끝으로 헤엄쳐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들은 검토를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기준들이 있지만 세 가지 정도가 있겠죠. Why라는 거겠죠. 일단은 이 석세스 포뮬러가 나에게 필요한 이유, 또 아마 이것에 포함이 될 건데요. 결정하기 전에 저희는 스스로에게 동기를 아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게 아마 이 책에서는 드림이라는 부분일 건데요. 어떠한 삶을 향해 가고자 하느냐라는 거죠. 어떠한 삶을 향해 가고자 한다는 거에는 이제 이 석세스 포뮬러는 6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동기, why라는 거죠. 네. 어떤 삶을 향해 가고자 하고 어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은가라는 첫 번째가 명확하다면 당신은 매우 강력한 추진력, 엔진을 갖고 있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다면 도구겠죠. 내가 원하는 인생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도구를 부지런히 아마 찾아야 될 건데 스티브 잡스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 자신의 일을 찾아라 라고 또 중요한 조언을 또 해주시기도 했죠. 어떤 것이 나의 동기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어떠한 일이. 그 다음에 세 번째라면 이제 원하는 동기가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도구를 찾았다면 세 번째는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리더십이다라는 걸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사실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기와 그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은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 아마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느 때라도 자신의 동기와 목표가 명확해질 때 그는 위대한 사람으로 전환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와, 당신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군요. 아니면 너의 삶이 정말 완전히 변화됐어. 아니면 너는 예전의 네가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게 될 때는 우리 각자가 자기 스스로 안에 이미 내재돼 있었던, 없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끄집어낼 수 없었던, 밖으로 내뿜을 수 없었던 그 리더십이 발휘되기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결정하기 이전에는 그 세 가지가 매우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why, 동기. 나는 무엇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번째는 나는 그렇다면 이제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거인이 일어설 때구나 라는 거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마 어떠한 것들을 말하자면 나의 리더십을 쏟아 부을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느낀다는. 그러니까 리더십이란 건 사실 그냥 나오지 않죠. 리더십은 우리가 가치를 느낄 때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런 동기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지 못할 때,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아, 왜 우리 직원은 이렇게 오너 마인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묻게 되죠. 과연 이 환경은 그가 오너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 만한 환경인가?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또 어떤 한계가 있는 수입, 또 뭔가 다른 외부적인 요소로 자신의 삶이 바뀔 수 없을 거라고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어, 그 훌륭한 행동을 취하기가 사실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리더십이란 것은 그 앞에 부분들이 선행이 될 때, 그냥도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으려면 그 앞에 부분들이 선행돼야 된다면, 만약에 똑같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앞에 부분이 선행된 상태라면 더 바탕이 탄탄한 그런 리더십을 아마 발휘할 수 있을 건데요. 특히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를 해 나갈까에 있어서 저희들이 책도 보고 또 이미 본보기가 될 만한 리더를 또 멘토로 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석세스 포뮬러가 특히나 저희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특히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는 분이라면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킨 25주년 되던 해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한 이 비즈니스에서 큰 성공을 거둔 분과 또 성공을 거뒀지만 그러니까 작은 성공을 거둔 분이 계시고, 아니면 계속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점프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이렇게 유지선상에 있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아예 포기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이겁니다.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했을 때 크게 성공을 거뒀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석세스 포뮬러는 큰 성공을, 커다란 성공을 거둔 분들이, 또는 성공을 했지만 작은 성공을 거둔 분들, 또는 더 이상의 점프를 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유지를 했던 분들, 그 다음에 또는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을 다 통틀어서 나온 매우 공통된 특성, 특히 성공을 중점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갖고 계셨던 공통된 특성을 중심으로 기술된 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서로 충분히 삼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브레이크로니 회장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뉴스킨 가족 여러분,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주제를 우리가 다룰 수 있지만 뉴스킨은 이 책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거두고자 하는 성공과 행복이라는 주제. 말하자면 나는 성공은 굳이 바라지 않아. 왜? 무소유로도 또 성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소유로도 행복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비즈니스로서 또는 그냥 행복이 아니라 일정의 어떤 경제적 성공을 또는 목표하는 분이라면 이 책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특히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를 곳곳을 여행할 때 받았던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성공자로서 전 세계를 여행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떤 카페일 수도 있고요. 어떤 호텔의 한 식당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동을 하는 장소일 수도 있고, 비행기 안에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강연이 끝난 후에 어떤 뒷좌석에 계신 분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와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어떤 장소이든 아무튼 나는 당신이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소식을 들었는데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주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만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대답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중요한 계획대로 수정 또는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결은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희들이 내가 과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할 때 비결 위주로 목표나 계획을 설정하게 된다면 상당량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공식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실행을 이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교보문고라든지 이렇게 많은 책을 읽는 것 이런 것 또 많은 책을 읽고 또 많은 분들의 강의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 성공을 향한 여러분의 그 바탕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취해야만 하는 것이 남겨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있어서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비결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공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사실은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 아니에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정말 환호성을 질러야 할 일인 거죠. 네, 공식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공식을 적극 활용하시라고 한 겁니다. 5가지 키워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연스레 녹아들 수 있도록 하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5가지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첫 번째는 dream이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갑자기 책 제목이 생각나지 않게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의 뇌를 원숭이에게 맡기지 말라. 그러니까 저희의 생각은 단 10분도 한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매우 바쁘게 여러 곳으로 튕겨 나가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을 잡고 있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것이 매일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치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듯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쉽게 자신의 꿈으로부터 이탈을 하고요. 자신의 계획으로부터 이탈한다는 겁니다. 계속 이탈을 하죠. 그것을 사실은 잡고 있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방법. 그게 바로 꿈의 부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set goals라고 했습니다. 목표를 정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believe.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꿈과 목표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3가지가 준비됐다면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테이크 액션, 실행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매일 당신이 어떠한 신념을 갖고 있는지 실행함으로써, 행동함으로써 당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행을 한다는 것은 그 어떠한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죠.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언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드. 이제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이죠. 리드하는 만큼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과연 누구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리드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5가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리더십을 목표 지점까지 이끌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다른 책들과 더불어서 여기 또 명품 세신 그룹에서 추천하는 여러 책들과 함께 아마 또 중요한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 드림이라는 부분에서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십시오에서 묻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승객입니까? 운전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질문인 겁니다. 우리는 매일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아마 하게 되겠죠. 승객은 이런 타입이라고 돼 있어요. 승객은 목표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뿐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며 매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만을 하고 과거의 실수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려 하지 않는 타입이며 자신의 삶이 항상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해서 그 삶을,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런 승객의 유형에 속해 있다면 스스로를 위해, 그러니까 스스로가 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시킬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합니다. 운전사 유형은 어떠냐면 정확하게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을 하고요.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노력을 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오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을 하고 성공을 위해 주변 환경을 최적으로 조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저도 오늘 오전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성공자들은 그 문제점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건데 이건 뭐냐면 성공자들은 해결책 위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점이 다른 사람들과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시선을 문제점에 두지 않는다는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꿈을 가져야지 나의 동기가 뭔지를 찾아야 될 때 그냥은 찾아지지 않아요. 동기라는 것이. 내가 승객의 입장에 있느냐, 운전사 유형의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동기는 좀 더 명확하게 찾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가 판단이 될 때 자신의 꿈의 유형, 또 그 꿈에 대한 생각들이 확연한 차이를 아마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의 소망이 아닌 명확한 목표로 자리를 하게 되려면 어, 이러한 질문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꿈의 가치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갖게 될 때, 그러니까 일종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어떤 꿈을 갖게 될 때 그것이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어선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가치라는 것은 지켜져야 될 그 어떤 것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윤택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 꿈들이 설정이 될 때 그 꿈이 가족의 소중함을 훼손하거나 예를 들어서 타인을 고통을 주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뒤따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서로가 함께 지켜야 될 의무가 훼손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당신의 꿈이 그 가치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다시 한번 보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키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여러분의 꿈과 목표로 인해 훼손돼서는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또는 정직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일들 또 많이 여러분도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건데요. 훼손되는 것보다는 정말 잘 보완되고 그것이 지원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도대체 꿈의 가치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해서 그 평가 기준을 6개로 해놨습니다. 결혼, 자녀, 신앙, 돈, 공동체, 윤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아주 완벽한 동기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기서 안내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마지막은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부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마무리가 긍정으로 여러분의 동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져야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표 설정 부분입니다. 목표 설정 부분은 목표를 정하는 방법에 관한 건데요. 이 목표를 설정을 할 때는 스마트한 목표를 세우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목표는 앞서 있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윤택한 삶을 위한 또 성공과 행복을 위해 갖게 된 여러 가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들이 가능할 만한 매우 핵심적인 것들을 3가지를 정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인생에 이 3가지가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겠다고 할 만한 핵심적인 목표를 이제 선정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목표가 선정이 돼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의 바람과 저와 여러분의 바람과 상관없이 비난이 뒤따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할 때 놀랍게도 비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이상하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오히려 뭔가 격려를 해주고 뭔가 응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비난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죠. 좋은 의미에서 진심 어린 충고도 있겠지만 잘못된 염려로 인해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거절이나 그 뒤따르는 비난이 저희들의 그 의지를 많이 상당량 이렇게 다운시키고 저희들 마음에 영혼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라고 한 겁니다. 어떤 위대한 성취도 조용히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가치 있는 결정을 내린 사람도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주장 또 쓸데없는 참견을 견뎌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제게 기억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난에 대해서 매우 성공자들은 사려 깊은 대응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건설적인 비난이 뭔지 구별을 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러한 결정들 중에 그런 비난 중에서 올바른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표 설정에서 아주 중요한 관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내면의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목표 관리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에너지는 매일 가득 채워질 수도 있고 또 매일 흩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하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원칙과 반복에서 그 첫 번째 기본을 아는 것이 기본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본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석세스 포뮬러에서는 초심을 잃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루먼 헌트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종종 최상위 리더들이 매일같이 같은 책의 첫 장을 읽는다는 말을 듣고 실제 약간 놀라웠습니다. 같은 테이프를 듣고 같은 교훈을 되새기고 기본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목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런 과정이 사실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그 해결책 위주의 사고방식이 이제 훈련되기 전이라면 매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잦은 축하를 해주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축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공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그 매 순간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수 있도록 또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축하의 메시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꼭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 같고요. 확신을 갖고 이제 노력하라고 해서 그 확신에서 다루는 건 잠재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저희들 내면에는 저희들이 동기를 통한 그 동기를 이룰 만한 명확한 도구를 찾았을 때 저희들의 리더십의 최상위로 구현이 됩니다. 이때 그것을 우리는 잠재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나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절대로 결코 이 사람은 이것을 이룰 수 없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가 잠재력을 이끌어낼 만한 동기와 도구에 대한 어떤 결정이 없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명확하다면 누구라도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믿음은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줄 겁니다. 빌리브란 것은 너무나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문제점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멘탈적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멘탈이자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억지로 갖춘 멘탈이 아닌 누구에게나 있는 하나의 사실.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그 마인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겐 그 잠재력이 있다는 이 당연한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부분입니다. 성공을 향해 움직이라는 겁니다. 테이크 액션 부분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당신은 실패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특히 실행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얘기가 있는데 성공자의 특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이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세상의 수많은 신념과 기술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목표는 절대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고요. 또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결코. 왜냐하면 말이란 것은 아무리 잘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표현을 하고 우리가 2시간, 3시간, 8시간, 10시간짜리 강의를 들었다 손 치더라도 흩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공중에 흩어져 버리죠. 이거 무서운 얘기죠. 오로지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만을 또렷이 기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행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실행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메시지로서 당신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성공자들은 그 어떤 것보다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매우 효과적인 실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서 매우 생산적인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을 때 바쁜 일상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 체크를 이제 하라고 했고요. 특히 이 행동을 할 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 행동을 해야겠어라고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결과 동기부여고 두 번째는 보상 동기부여고 세 번째는 목적 동기부여라고 한 겁니다. 이제 결과 동기부여란 것은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내 방을 청소해. 그렇지 않으면 너 큰일 날 거야. 라고 이제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말하자면 결과 동기부여라는 거죠. 이런 종류의 동기부여는 일시적이어서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일회성에 그칠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상 동기부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방을 청소해. 그럼 내가 아이스크림을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단기적 보상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처음에 동기부여 효과가 그 순간이 지나면 그 단기적인 것을 달성하게 되면 그 실행은 이제 더 이상 실행을 하지 않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목적 동기부여는 가장 오래된 동기부여인데 이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깨끗한 방을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더욱 효과적이게 하고 더욱 진취적이게 하고 더욱 명료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자신의 내면에서 느끼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어서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오랜 기간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의 이 행동이 하나의 결과 때문인지 하나의 그 단기적 보상 때문인지 아니면 내 인생을 위한 진정한 목적 때문인지를 점검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이제 그 가르치고 있고 특히 그 행동을 할 때 이제 한 가지 다루는 것은 하나의 감정인데 이것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주저하게 하는 거, 놀랍게도 매우 총명한 사람에게 또 일어나는 일인데 하지 않아도 될 실수를 하게 해서 원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하는 이 무서운 것은 뭐냐라고 하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행동하게 만드는 세 가지 아까 동기와 달리 행동을 막는 하나의 실질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심지어 매우 재능이 있고 지적인 사람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만큼 강력한데요. 여러분이나 제가 이 두려움에 통제된다면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이나 제가 이 두려움에 통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환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나의 내면이 만드는 하나의 허상이므로 여러분은 두려움에게 통제되지 말고요. 그것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공포나 혹은 그 비슷한 종류의 것으로 깊게 억눌려진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이나 저는 그분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움에 통제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이거죠.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허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포 혹은 불안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왜냐하면 누구나 그런 어떠한 종류로든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통제하도록 여러분의 행동이 제약받도록 그것을 허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고 또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눠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허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 행동이 무엇이든지 간에 두려움 때문에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적어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왜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난 건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두려움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안 좋은 결과를 미리 예상하는 어떤 습관이라는 거죠. 예, 바로 지금 그것을 관점을 바꿔서 그 두려움에 맞서라는 겁니다. 예, 긍정적인 결과.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를 미리 예상하는 것이 그 두려움인 건데 관점을 바꿔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전념하시라는 겁니다. 네, 이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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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방법이지만 여러분이 두려움에 통제되지 않도록 하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기 때문에 꼭 실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진하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를 다시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목표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어, 그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실행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가장 윤택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비즈니스가 나에게 그런 혜택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기분 좋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장애가 될 만한 요소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걸 한번 적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아, 나는 말을 잘 못해. 아니면 난 너무나 소수의 인간관계를 갖고 있어. 아니면 나의 외모는 정말 아름답지 않아. 또는 멋있지 않아. 아니면 나는 너무 지금 가난한 상태야? 아니면 난 너무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지쳐 있어? 아니면 나는 이미 호접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적으시고요. 그 다음 단계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적어보시는 겁니다. 네. 그냥 넉놓고 있는 게 아니죠. 두려움에 휩싸여서 넉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적고요. 그 다음 행동은 내가 그 장애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우는 겁니다. 지우시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오로지 해결책에 집중하는 겁니다. 네, 너무 멋진 책입니다. 네, 그렇게 행동을 하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행에서 이제 마지막 리드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리드하는 만큼 성장을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리더의 복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복제를 하는데 리더를 복제를 하는 거죠. 자, 리더십은 바로 너무 멋진 말인데요. 리더십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여기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써 있는데, 만약에 제 앞에 누군가 앉아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앉아 계신 최경희 사장님은 경험이 있으시고 성공을 어쨌든 하셨고 이분께 리더십이 있어. 그렇지만 나는 없을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거나 또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럴 때 저는 감히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리더십이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 리더십은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강한 팀을 이끌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될 건데 여기서 이 능력이란 것은 믿음의 크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은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의 결과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리더의 목표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루기로 했다면 이미 여러분은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결과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리더가 아닌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동기가 명확하고 무엇을 이뤄야 될지 그 목표가 설정이 됐다면 이미 여러분은 리더라는 겁니다. 모든 리더의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에는 당신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리더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고 그들이 여러분의 성공을 복제하는 걸 거예요. 따라서 리더로서 우리의 최고 목표는 또 그런 리더를 복제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때때로 성장을 위해서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것을 요구할 건데요. 여러분이나 저는 본보기가 돼서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리더를 복제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
첫 번째는 자기 수양이라고 합니다. 먼저 자신이 개선할 점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때 자신이 따르고 싶고 존경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어떤 재능, 습관, 기술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이끌어야 될 거고요. 특히 이 복제를 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은 독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자, 태도는 그 자체로도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나 저는 득이 되는 쪽을 아마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독감에 걸렸다면 우리는 그분 주위로 아마 가지 않겠죠. 이렇게 아까 했듯이 마스크를 쓰려고 하겠죠. 네. 여러분이 감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고 또 성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독감에 걸린 사람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부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리더십을 복제해가는 과정에는 팀의 승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는 누구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을 달성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의 주위에는 그들의 성공에 기여한 가족, 또 친구, 이웃, 또 팀 동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훌륭한 리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팀의 그 조력이 있었음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팀과 함께 성장하고 또 성공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조금 더 훌륭한 좋은 분들을 팀에 합류시키고자 할 텐데 이럴 때 5명 정도의 명단을 적어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팀에 합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개선하고 또 더 강화시켜야 될 장점은 뭔지 고민해보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끄는 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산악팀이 큰 산에 오를 때 그들은 서로를 연결하고 하나가 돼서 산에 오릅니다. 한 사람이 미끄러져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떨어지는 그를 잡아 사실상 그의 목숨을 구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처음 정상을 밟았을 때, 나 정상에 왔어요! 라는 그 기쁨보다는, 처음 정상에 올랐을 때는 고개를 숙여서 지금 막 정상으로 오르려는 분의 손을 맞잡아서 함께 오르고 그 사람이 올라섰을 때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의 인사를 나누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혼자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처음 정상에 오른 사람은 그를 둘러싼 멋진 조망을 즐기기 전에 아래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서 함께 정상에 오른 후에 기쁨을 만끽한다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을 진정으로 그것을 경험할 때, 누군가를 리드하는 것을 진정으로 경험할 때 그 일에 대한 진정한 만족감을 여러분이나 제가 갖게 되고요. 또 그 힘을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메랑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적인 팀을 이끌고자 할 때 안타깝게도 아까 우리가 실행에서 두려움이란 감정을 다루듯이 팀의 성장과 성공을 이끌 때 저희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들이 이기심이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기심이라는 것이 발동됨으로써 그 좋은 팀을 구성하는데 상당한 훼손을 준다는 거죠. 질투 또는 시기, 그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상대방의 목표를 또 조롱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행동들이 팀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법칙은 부메랑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부메랑의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표현하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시간, 재능 그리고 힘을 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호혜의 법칙이라고 하는 불리는 이 규칙은 누군가에게 준 것이 여러분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서 여러분이나 저는 베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베푼 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사적으로 또는 공적인 환경에서 축복해주고 이끌어줄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북돋아 주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공적인 팀을 정말로 이끌고 싶다면 좋은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좋은 리더가 될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여러분과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이 석세스 포뮬러에서 말한 공식을 서로 더 잘 안내 받아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자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리더의 복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여기에도 답을 주셨어요. 독일자가 괴테는 사람들이 그들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이미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된 것처럼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고 훌륭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멋진 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확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상대방이 이미 자신이 그것을 이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며 그분이 이미 명확한 동기, 삶의 명확한 동기를 찾고 자신이 반드시 이룰 어떤 기한을 가진 목표를 설정하게 됐을 때 그를 리더로서 인정을 해주고 타이틀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명확할 때 그가 이미 리더가 됐음을 인정해주고 이제 리더가 된 그가 그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 무엇보다 내면에서 가득 차오르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박수갈채와 응원과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리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 삶에서 본보기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리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단순히 받기 위해서 주는 사람이 아닌 우리의 내적 특성을 이타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은 서로 이끌고 도와야 하는데 그들을 섬기는 마음의 내면에는 반대편에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래서 이 이기심은 저희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매우 외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하지만 그 성공의 여정이 매우 외롭게 느껴지고 기쁨을 갖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이기심의 반대편에는 여러분 이타심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항상 받기만 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아무 대가 없이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셨던 부모님과 또 주변 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로 인해서 부모님을 우리가 소속감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그런 감정을 느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런 헌신을 받으며 혈연이라는 그 결연감을 결속감을 발전시키고 왔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충분히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것은 되돌려 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조건 없이 베풀기를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개인의 리더십이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는 오늘부터 더 나은 리더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그럼으로써 그 타이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위기 속에서 저희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이 리더십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여러분이나 제가, 특히 여러분 이 명품 세진 그룹에서 여러분의 좋은 영향력을 주변에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석세스 포뮬러 이렇게 해서 5파트를 간략하게 안내를 드렸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뉴스캔 비즈니스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가치 있는 비즈니스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실행을 통해서 주변 분들께 더 많이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 매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테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리더십이 그 부분조차 이겨낼 거라고 확신하고요. 올해 세운 좋은 목표와 계획들을 꼭 이루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최경희 소장님 강의는 항상 고급지고 최고야. 네. 너무